예, 안녕하십니까. 모아시스의 정진우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모아시스는 인텔 원API 파트너사로서 지금 웨비나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원API 관련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오픈MP 어프로드인 원API HPC 툴킷이라는 제목으로 원API에서 그 HPC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HPC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하는 툴킷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오픈MP라고 하는 병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모아시스에서는 작년부터 그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4번 웨비나를 진행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주제로 진행을 계속 했고요. 이제 관련 링크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지난 웨비나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혹시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같은 플랫폼에 모아시스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그 지난 웨비나가 쭉 뜰 거예요. 거기서 좀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지난 웨비나를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2번째 웨비나가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2번 정도 웨비나를 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오픈MP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원API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또 오버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픈MP 관련해서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데이터 무브먼트, GPU 파라렐리즘 등등 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API는 뭐 지난 웨비나를 들으셨으면은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텔에서 만든 그 이제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을 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계산과학을 한다라고 하면 CPU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GPU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FPGA 같은 다른 이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치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텔에서는 원API라는 어떤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기종 장치에 대해서 같은 뭐 어떤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서는 뭐 CPU, GPU, FPGA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통 XPU라고 불러요.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 장치들을 이제 묶어서 다 통틀어서 XPU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XPU를 지원할 수 있는 뭐 로 레벨의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랭귀지라든가 라이브러리 등등 그 다음에 뭐 애널리시스 툴까지 해서 많은 이런 그 다양한 툴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는 보통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래에 뭐 백엔드나 뭐 컴파일러나 이런 쪽보다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그 특정 장치에서 쓸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미드웨어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API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처음 릴리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 올해 22년까지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관련해서는 뭐 인텔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스펙업이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슈퍼컴퓨터로 등재된 오로라 시스템에서도 원API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 중에 가장 좀 공식력 있는 사이트가 탑 500이잖아요.
거기 이제 탑 500이 1년에 2번씩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6월에 신규 리스트가 등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1, 2, 3등이 그 기존 CPU랑은 조금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1등은 AMD GPU로, 그러니까 이제 메인 프로세서가 되고요. 2등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이 ARM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3등도 마찬가지로 AMD G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뭐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 뭐 지금은 인텔 CPU만 쓰고 있는데, 뭐 AMD GPU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인텔 GPU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엔비디아라든가, 뭐 ARM 이런 다양한 장치들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 API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원 API는 그 랭귀지, 이제 메인 랭귀지로 DPC++라는 랭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난 웨비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오픈CL 기반이고, 오픈CL을 기반으로 한 시클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클인데 거기에 인텔 익스펜션이 조금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시클이 이제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아랫단에서 다양한 뭐 인텔 CPU, GPU, 뭐 FPGA, AMD, 엔비디아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원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클의 한 분야가 인텔 원 API이고요. 거기 원 API 같은 경우도 백엔드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GPU라든가 AMD GPU, 그 다음에 뭐 인텔 쪽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FPGA 같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컴파일러는 DPC++ 컴파일러, 그러니까 오픈CL 기반이죠. 오픈CL 기반의 그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벤더사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GPU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백엔드가 필요해요. 그 백엔드로는 LLVM 컴파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LLVM은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다양한 장치들을 호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인텔도 이 LLVM 컴파일러를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인텔에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제 그 포트란, C도 마찬가지인데, 포트란 컴파일러로 iPort라는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C는 이제 ICC, C++은 ICPC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그 X가 붙는,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는 IFX, C는 뭐 ICX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 새로운 컴파일러가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을 예로 보면은 기존의 iPort 컴파일러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컴파일러는 IFX라고 하는 그 LLVM 옵티마이저를 제공하는 컴파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LVM을 통해서 인텔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들도 다른 장치에 맞는 바이너리도 컴파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한 그 자세한 레퍼런스는 이제 여기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옵션이 좀 달라졌어요. 그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여전히 iPort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iPort는 인텔 CPU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장치를 함께 사용을 하시려면은 IFX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옵션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옵션에서 뭔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뭐 옵티마이제이션 옵션 같은 경우에 O2, O3에 -X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이런 문구가 좀 붙게 되고,
뭐 관련해서 조금 다른 옵션들이 좀 붙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IFX 같은 경우에는 LLVM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LLVM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인텔 컴파일러의 옵션이 그 LLVM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O2라는 옵션을 썼을 때 기존의 아이포트 같은 경우는 뭐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라든가 루프 언롤링 등등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했는데 LLVM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따로따로 추가로 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벡터라이제이션의 심드 옵션을 쓰려면은 엑스코어 AVX512를 꼭 넣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맞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그런 옵션들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인텔 레퍼런스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IFX로 넘어가실 때는 그런 옵션들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아이포트에 있던 옵션이 뭐 IFX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지, 서포트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Q next gen diag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은 이제 그런 정보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텔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그 기존의 C++ 컴파일러나 포트란이나 이제 다 마찬가지로 LLVM 기반의 그 새로운 컴파일러를 다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C는 이미 조금 더 빨라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2년까지만 양방향으로 서포트를 해주고요. 2023년부터는 기존 컴파일러는 이제 그 레가시 프로덕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못 쓰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더 개발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 C++ 컴파일러 사용자들도 LLVM으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적어도 2023년에는요. 지금은 뭐 두 개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IFX로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한데 퍼포먼스가 좀 아직까지는 기존 컴파일러에 비해서는 잘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클래식 컴파일러가 CPU 최적화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CPU에서 코드를 돌릴 때는 아직은 포트란 같은 경우는 IFX로 바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제 2023년에는 뭐 비슷한 성능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24년부터는 마찬가지로 기존 컴파일러는 레가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C나 C++은 2023년, 포트란 같은 경우도 2024년에는 뭐 레가시로 전환이 되니까 새로운 컴파일러를 뭐 지금부터 좀 익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기존 컴파일러에서도 오픈MP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4.0 오픈MP 그 스펙이 지금 5.1 2020년에 5.1까지 나와 있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컴파일러가 그거를 바로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오픈MP 뭐 5.0, 5.1이라고 하면 그 규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만든 거지. 그게 나왔다고 해서 컴파일러에서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시차, 딜레이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 4.0이나 4.5까지는 풀리 서포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텔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시면 뭐 4.0이나 4.5 문법까지는 풀리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5.0이나 5.1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제 업데이트 될 때 오픈MP를 이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 기존 컴파일러가 이제 레가시로 전환이 되면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더 이상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제 새로운 컴파일러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CPU에서는 뭐 오픈MP는 계속 기존에 많이 써왔고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이기종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때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는 방법이 있었고, 쿠다랑 비슷하게 이제 AMD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힙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벤더마다 뭐 쿠다, 힙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통합해서 스탠다드로 좀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오픈 ACC였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쿠다랑 힙하고 되게 유사하고, 그다음에 오픈 ACC도 결국은 뭐 그런 약간 조금 더 하이 레벨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장치에 이제 오프로드를 해서 병렬을 한다라는 방식 자체는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텔에 있는 랭귀지인 병렬 랭귀지인 DPC++ 같은 경우도 장치에 대한 병렬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물론 DPC++는 이제 여러 장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얘는 좀 로레벨, 그러니까 오픈CL 기반이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기존의 오픈MP를 쓰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로레벨로 느껴질 수가 있죠. 물론 쿠다나 힙보다는 조금 하이, 미디엄으로 써 있는데 쿠다나 힙보다는 약간 뭐 쉬울 수도 있지만 뭐 그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근데 기존에 쓰던 사용자들은 오픈MP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CPU에서 병렬 코드를 작성하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쓸만한 게 오픈ACC 아니면 오픈MP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ACC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범용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GPU를 지원을 하고 이제 원래는 AMD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엔비디아 GPU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범용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 출발은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장치 자체가 엔비디아 GPU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픈MP를 써야만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이런 다양한 벤더사들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일단 각 벤더사별로 최적화되어 있는 뭐 쿠다나 힙은 워낙 로레벨이고 뭐 최적화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쪽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픈MP나 DPC++ 두 개가 이제 거의 좀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픈MP, DPC++는 이제 기존 웨비나에서 소개했듯이 뭐 이제 오픈CL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MP 같은 경우는 이제 LLVM 기반으로 컴파일이 되고, 얘는 이제 장점이 오픈MP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CPU에 이제 멀티코어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거의 90년대부터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유저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문법이 좀 바뀌긴 하고 장치를 쓰기 위해서 좀 새로운 문법을 써야 되긴 하지만 오픈MP가 굉장히 익숙한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특히 이제 포트란 유저라든가 기존 CPU에서 계산 과학을 하던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치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쿠다, 힙, 뭐 DPC++ 같은 새로운 랭귀지를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오픈MP가 이제 좀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텔에서는 워크플로우를 대략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GPU나 뭐 이쪽에 최적화해서 쓰시던 분들은 쿠다 코드를 위주로 썼을 거고요. 그다음에 CPU 쪽 코드를 쓰시던 분들은 뭐 C++이나 뭐 포트란 C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CPU에서 병렬 코드를 쓰셨던 분들은 오픈MP 코드나 MPI 코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픈CL을 쓰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원 API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통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코드들이 있을 때, 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웨비나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컴패터빌리티 툴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주는 툴이 있었죠. 그래서 쿠다 코드를 이 컴패터빌리티 툴에다 돌리면 이게 DPC 뿔뿔 코드로 한 90 몇 프로 정도까지는 거의 오토매틱하게 변환이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뭐 좀 다른 장치에서 쓸 수 있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쿠다 코드는 엔비디아 GPU에서밖에 안 돌아가니까, 이걸 뭐 AMD나 인텔 GPU에서 쓰고 싶으면 어쨌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CPU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뭐 병렬화가 안 돼 있는 코드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픈MP 병렬화 정도가 돼 있는 코드들이 있겠죠. 그런 코드들은 이제 뭐 오픈MP는 어쨌든 이 원API에서는 다양한 LLVM을 통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CPU 코드를 오픈MP 스타일로 병렬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 오픈MP 코드는 뭐 조금 수정을 해서 뭐 다양한 장치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뭐 결국은 통합해서 쓰기 위해서는 대략 보시면 오픈CL 기반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DPC 뿔뿔과 같은 오픈CL 기반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오픈MP 방법으로 가던가, 두 가지를 방법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MP의 런타임을 좀 살펴보면요. 어쨌든 오픈MP는 현재는 개발 당시부터 이제 랭귀지를 3개의 랭귀지만 지원을 했죠. 그래서 C하고 C++, 포트란 3가지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쪽 같은 경우는 그 컴파일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인텔 컴파일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 이제 레가시 인텔, 그러니까 클래식이죠, 지금. 클래식 CPU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는 오픈MP 병렬화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스레드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 스레드 병렬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는 오픈MP로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내부를 뜯어보면은 이제 그 TBB 기반으로 그 스레드가 병렬화돼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쓰시던 뭐 아이포트 같은 클래식 컴파일러에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IFX 같은 그 LL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쓰시게 되면은 좀 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들과 같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LLVM 설명은 아니고, 이제 인텔 장치 중에 이제 CPU가 아닌 장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GPU, 이제 대표적으로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CL 기반으로 그 GPU가 컴파일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 방식은 인텔 TBB를 통해서 스레드 병렬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PU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오프로드에서는 그 오픈CL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CPU 오픈CL 런타임이 있고 GPU 오픈CL 런타임이 있죠. TBB는 CPU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오픈CL은 CPU나 GPU 두 가지 장치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GPU를 지원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레벨 제로라고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뭐 인텔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좀 다양한 런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알지 않더라도 내가 오픈MP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뭐 이런 다양한 런타임을 통해서 CPU나 GPU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MP 코드를 좀 보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병렬화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의 오픈MP 방식은 그 CPU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 같으면 OMP parallel 2라고 해서 이게 이제 포트란 코드인데, 그 두 문이 이제 C로 치면 이제 포문처럼 루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이제 뭐 i가 1부터 n까지 루프를 돌아가는 저런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에 뭐 OMP parallel 2라고 저렇게 그 지시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저 루프가 자동으로 뭐 1부터 n까지 n번 루프를 도는 건데, 스레드한테 저 루프를 인덱스별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픈MP의 방식인데, 이게 이제 GPU 같은 디바이스를 쓸 때는 그게 그냥 이제 스레드만 발생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조 장치로 그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로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지시어로 타겟이라는 지시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오픈MP 방식, 그러니까 parallel 2 방식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좀 문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OMP parallel 2, OMP and parallel 2. 이제 기존 CPU에서는 이렇게만 썼으면 됐었죠. 근데 이제 GPU에서 오픈MP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문법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타겟은 이제 결국은 그 CPU를 호스트라고 하고, 이제 GPU 같은 코어 프로세서를 그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실행하는 부분을 타겟으로 지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이제 병목을 찾는 거죠. 결국은 이제 CPU 코드에서도 저런 루프 같은 병목을 찾아가지고 패러렐 2로 병렬화를 시켰잖아요. 이제 GPU 병렬화도 마찬가지로 저런 이제 루프 같은 병목을 찾아서 저 루프를 디바이스 쪽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렐 2로 저 부분을 지정을 하듯이 타겟으로 일단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일단 어떤 부분을 이제 CPU 쪽, 호스트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할지 일단 정해서 저렇게 타겟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1단계고요. 이제 저렇게 타겟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쿠다나 뭐 힙 같은 거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호스트 쪽 메모리 스페이스하고 디바이스 쪽 메모리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그 복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쪽에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쪽 메모리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쿠다 멤카피라든가 뭐 그런 힙 멤카피라든가 그런 그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옮겨줬는데, 물론 이제 자동으로 암묵적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오픈MP 오프로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타겟이라고만 저렇게 지정을 해도 저 이제 호스트에서 저기 변수 선언을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A, X, Y 같은 것들이 다 변수들인데 호스트 쪽에서 저렇게 그 선언을 했어요. 저렇게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제 타겟 안에 있는 저 루프에서 그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디바이스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일단 암묵적으로 그 데이터를 옮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동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이게 컴파일러는
뭔가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다 옮겨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 타겟 문구가 나올 때마다 카피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옮겨 놓고 이걸 재활용을 해서 계속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변수를만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디바이스로 카피를 했다가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호스트로 갖고 와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 보내주기만 하고 거기서 쓰고 호스트 쪽에서 굳이 결과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변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내가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맵이라는 그 보조 지시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맵이라는 거를 쓰면은 명시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호스트 쪽 메모리랑 디바이스 쪽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 문법을 보시면 대략 아시겠지만 이제 그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디바이스 쪽에서 아예 얼로케이션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카피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카피하는 경우, 아니면 양방향,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옮겼다가 다시 호스트로 갖고 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어떤 데이터 무브먼트로 할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제 변수가 크게는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스태틱한 경우하고 다이나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스태틱한 경우에는 그 크기가 처음부터 정해지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선언을 할 때 뭐 dimension n이라고 해서 n 크기만큼 이제 아예 할당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크기를 처음에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뭐 allocation 문을 써가지고 나중에 크기를 바꿔가면서 쓰는 다이나믹 allocation 방법이 있겠죠. C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쓰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스태틱한 어레이를 쓰느냐, 이런 차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그게 스태틱한 경우에는 그 메모리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뭐 그냥 뭐 y, x 이렇게 변수명만 써주면 그 변수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뭐 통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믹한 경우에는 x, y를만 넣어줬을 때는 그게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를 컴파일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중간에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또 뒤에 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무브먼트를 할 때 그 크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컴파일러한테. 그래서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에 그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제 뭐 그냥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제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한 예제인데요. 이제 루프, 이제 똑같은 루프죠. 똑같은 루프가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 이제 y를 이제 재설정, 리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루프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콜 이닛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리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 루프는 디바이스 쪽에서 돌리는 게 빠를 테니까 디바이스 쪽 타겟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루프가 두 개니까 두 부분을 다 타겟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은 y를 호스트 쪽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디바이스에서 뭐 저 부분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 쪽에서 리이니셜라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코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루프를 타겟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뭐 디바이스 쪽에서 계산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호스트 쪽에서 리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프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은
처음에 타겟문을 만날 때 저 이제 그 루프 안에 사용하는 변수들이 y하고 x, a를 다 쓰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다 디바이스 쪽으로 카피를 해줍니다. a는 스칼라니까 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x, y가 어쨌든 다 카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이 끝나고 OMP end 타겟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를 다시 재활용을 할지 뭐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다시 호스트 쪽에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호스트 문에서 이제 저 계산된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계산된 x, y를 디바이스 쪽에서는 디올로케이션을 해버리고 그 결과를 호스트 쪽으로 다시 보내주게 돼요. 근데 뭐 X 같은 경우는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쪽에 X, Y를 얼로케이션 해서 X하고 Y를 다 디바이스 쪽에 카피를 한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 Y를 호스트 쪽에 카피를 해주고 X, Y를 다 디올로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쪽에서 Y 값을 바꾸게 되겠죠. 저 뭐 콜 이닛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루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Y를 콜 이닛에서 어차피 바꾸잖아요. 그 중간에 Y를 어디다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코드 자체는 뭐 계산적으로 의미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y 값을 다시 뭐 코스트 쪽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재설정만 해서 다시 디바이스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저 y라는 저 어레이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첫 번째 루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뺄 수가 있고, 이제 이 코드에서 바꾼 거는 뭐냐면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단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는 x, y를 두 번째 루프에서 다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복사를 해줬잖아요. 근데 저 리이니셜라이즈 부분에서 바뀐 거는 y밖에 없죠. x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x, y를 버렸다가 다시 복사를 하지 말고 x는 재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y를 굳이 첫 번째 다시 호스트로 복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x를 두 번이나 복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좀 제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x를 이제 한 번만 복사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위에서는 타겟, 엔드 타겟을 그냥 나란히 두 번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타겟을 쓰고 타겟문을 큰 타겟문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타겟문을 한 번 더 썼죠. 그러니까 x라는 변수는 이제 요 큰 타겟문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프에서는 y만 바뀌도록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x가 복사되는 부분이 하나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y를 굳이 저 첫 번째 루프 끝나고 또 호스트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큰 타겟 문에다가 x, y를 둘 다 써주고, 근데 중간에 그 호스트 쪽에서 y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두 번째 루프가 돌아가기 전에 y 값이 바뀌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타겟 업데이트라는 문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 y는 일단 처음 복사를 해서 계속 쓸 건데 y가 호스트 쪽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타겟 업데이트 to y를 써주시면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y를 한번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많이 간소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카피 량을 줄이게 되면은 어쨌든 코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디바이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코드, 이제 오프로드 방식의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은 사실상 그 계산 코어가 모자라서 느린 것보다
이렇게 데이터를 카피하는 부분의 부하가 굉장히 배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 쪽 무브먼트를 최적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은 코드 성능을 1차적으로 좀 상당히 높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은 말 그대로 그냥 오프로딩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 쪽에 계산을 시킨다라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루프라는 계산이 있는데 저 루프를 일단 GPU에서 계산되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맵이라는 걸 써서 데이터까지 같이 넘겨주게 되죠. 근데 실제 계산은 그 GPU에서 시리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거면 CPU에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GPU는 이제 어쨌든 그 계산 유닛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인텔에서 나온 GPU의 이제 모식도인데,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심드 유닛이 있고요. 이게 벡터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심드 유닛이 있고요. 그래서 오픈MP 스레드는 어쨌든 저 심드 유닛에 분산이 돼서 그 데이터들을 나눠줘서 병렬로 계산을 시키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좀 하이라키가 있어서 그 심드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EU라고 하는 게 있고, 또 EU들을 모아놓은 거를 서브 슬라이스라고 하고, 서브 슬라이스를 또 모아놓은 거를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엔비디아 GPU도 뭐 용어만 다르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엔비디아 GPU에서는 뭐 SM이 있고 거기 뭐 스레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스레드 블락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OMP 패러렐 2를 할 건데 이제 심드 레벨에서 해주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이제 타겟문 바로 아래다가 OMP 패러렐2 심드를 쓰면 얘가 그 서브 슬라이드 하나에서만 돌아갑니다. 일단은. 이제 서브 슬라이스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GPU 카드 안에. 근데 이제 그냥 심드문만 쓰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블럭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자원을 다 활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의 하이라키를 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그 그러니까 마스터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줘요. 기존 CPU 모델에서는 이제 그 포크 조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포크를 시키면 마스터 스레드가 그 슬레이브 스레드로 쭉 분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비슷한 단계로 팀이라고 하는 걸 써주면, 그러니까 저기 이제 오른쪽에 OMP Teams Distribute Parallel to SIMD라고 이제 결국은 써줘야 되는데, 저 이제 Teams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마스터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일단은 그 동시에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스레드가 여러 개 생겼는데 이제 얘가 분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라는 거를 한번 이제 팀즈 바로 뒤에다가 써주면 팀즈에서 발생한 스레드가 각각의 서브 슬라이드로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팀스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렐 2를 하는데, 이제 i 인덱스를 스레드별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 심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레드는 저 이제 심드 스레드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OMP 타겟을 만나면 일단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디바이스 쪽으로 넘겨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즈가 있으면 이제 이 마스터 스레즈를 이제 몇 개 그 슬라이스 개수만큼 이렇게 발생을 시켜주고 디스트리뷰트 부분에서 각각의 슬라이스, 서브 슬라이스로 분배를 시켜줍니다. 할당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렐 포 심들을 만나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실제 계산 스레드한테 저 데이터들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예, 뭐 대충 예, 요런 그래서 뭐 쿠다랑 비슷하죠. 쿠다도 뭐 스레드, 블럭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층적으로 스레드를 분산해 주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MP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GPU에서 돌릴 때도 결국은 이게 그쪽 뭐 스레드, 블럭 이쪽하고 매칭을 좀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계층적인 구조 때문에 설명은 좀 복잡했는데, 실제로 쓰실 때는 문법 자체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OMP 타겟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무브먼트 맵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OMP 팀즈 디스트리뷰트 패러렐 투 심드 이렇게 써주시면 뭐 자기가 알아서 예, 됩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뭐 그 중간에 뭐 몇 개로 나눠서 또 몇 개로 쪼갤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좀 고급의 영역이라고 치고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구현을 하시면 병렬화가 일단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처음에 GPU 계산을 하시던 분들은 좀 쿠다 같은 문법이 익숙하니까 쿠다에서 커널 함수를 호출하는 게 결국은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쿠다에서 커널 함수를 호출을 하면 그 어싱크로너스 하죠. 그러니까 비동기식이잖아요. 그래서 커널 함수를 호출을 해놓고 호스트 쪽에서는 그 다음 행을 실행을 바로 하잖아요. 그냥 호출만 해놓고. 근데 오픈MP는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가 싱크로너스예요. 그래서 저 엔드 타겟 문을 만나면 암묵적으로 배리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처럼 해놓으면 저 엔드 타겟에서 일단 저 두 문이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저 두 문이 디바이스 쪽에서 실행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호스트 쪽에서도 기다리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없는데, 싱크로너스 하면은 이제 제일 단점이, 느린 거죠, 코드가. 이제 뭔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코드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만들어주면은 코드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요 타겟 부분은 싱크로너스하게 실행하지 말고 어싱크로너스하게 실행을 하라라고 no wait라는 저 보조 지시어를 넣어주면은 저 부분이 어싱크로너스하게 실행이 됩니다. no wait라는 문법은 그 기존 CPU 쪽 오픈MP 문법에도 있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GPU 쪽 오프로드 타겟 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노웨이트로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호스트 워크라는 뭐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 부분에서는 GPU에서 계산한 결과를 받아와야 된다. 그럼 중간에 좀 뭔가 배리어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OMP 태스크라는 문법을 쓰면은 이제 저 부분에서는 OMP 태스크를 만나면 이제 위에서 실행했던 이제 노웨이스로 넘어갔던 저 부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게 됩니다. 아니면 뭐 OMP 배리어 같은 거를 써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오픈MP를 쓰면 이제 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예, 다른 방법론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게 원API에 이제 들어있는 랭귀지 중에 DPC 풀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병렬화는 그냥 간단하게 오픈MP로 쭉쭉쭉쭉 하고, 근데 이제 오픈MP로만 쭉 하다 보면은 어쨌든 얘가 하이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하이레벨 코딩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최적화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뭐 데이터 무브먼트 같은 거로 좀 최적화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완전히 그 스레드 단위로 뭐 어떤 아키텍처에 맞게 막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뭐 그다음에 뭐 메모리 쪽도 뭐 그 L1, L2, L3가 있는데 거기 뭐 어떻게 올리고 하는 것까지 컨트롤을 하려면 오픈MP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쓸만한 게 원API에서는 이제 DPC풀을 쓰시면 되겠죠. 얘는 조금 더 로레벨이니까. 그때 얘를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둘 다 C++이라고 하는 기본 랭귀지 기반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 랭귀지가 있을 때 간단한 부분은 다 오픈MP로 병렬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최적화할 더 좀 로레벨로 최적화할 부분을 타겟으로 잡아서 저렇게 이제 뭐 기존에 그 Q 서브 및 핸들러 뭐 요 부분은 이제 그 DPC 뿔뿔 문법 부분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또 추가를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이게 이제 그 기존 다른 방식으로는 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섞어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원 API를 쓰면 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에 뭐 멀티노드를 쓴다라고 하면 MPI를 쓰잖아요. MPI도 같이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픈MP로 오프로드를 구현을 하고, 뭐 좀 세세한 부분은 DPC 뿔뿔로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멀티노드 사용을 위해서는 MPI를 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원코드에서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환경 변수인데요. 이제 이 세 가지는 좀 많이 쓰는 거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OMP 타겟 오프로드라는 변수는 이제 mandatory, disable, default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mandatory는 GPU를, 그러니까 타겟문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GPU 쪽 디바이스로 넘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내가 쓰는 시스템의 호스트 쪽은 CPU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PU 장치가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GPU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 GPU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텔 GPU가 될 수도 있고, AMD GPU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백엔드에서 결정을 하겠죠. 컴파일할 때 백엔드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치를 쓸지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장치로 타겟문을 만났을 때 넘겨주게 돼요. 이게 이제 디폴트인데, GPU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CPU만 있는 그 시스템인데, 내가 GPU가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타겟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겟문 안에 있는 부분도 그냥 CPU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럴 때는 저 OMP 타겟 오프로드를 디저블로 해주면 그 타겟문 안에 있는 부분도 CPU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코드를 가지고 뭐 CPU 코드 따로, 뭐 GPU 코드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타겟문을 써가지고 그냥 제너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OMP 타겟 오프로드를 맨덴터리나 디저블로 바꿔가지고, 디세이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내 시스템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있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 GPU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GPU 코드 부분은 오픈CL로 포워딩이 되게 돼 있는데, 백엔드에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오픈CL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인텔 전용 레벨 제로라고 하는 거를 쓸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GPU나 AMD G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CL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인텔 GPU를 쓰실 때는 뭐 저도 정확히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전용이니까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그때는 뭐 레벨 제로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관련된 환경 변수고요. 이제 저 립 OMP 타겟 플러그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true나 false 두 가지로 놓으실 수가 있는데 true를 놓게 되면은 기본적인 프로파일링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드를 돌려보면 저렇게 이제 호스트 쪽 타임, 디바이스 쪽 타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냥 뭐 물론 이제 정확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 웨비나 때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있잖아요. V튠이나 뭐 앰플리파이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이런 프로파일링 정보는 저 환경 변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맵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기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DPC 풀풀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쿠다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뭔가 번거로워요. 일일이 얘를 하나씩 지정을 해주는 게.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호스트 쪽에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는 그 호스트 쪽 메모리를 쓰거나 디바이스 쪽 메모리를 쓰겠지만 메모리 주소가 피지컬 메모리로는 주소가 따로 있는데 그냥 얘를 통합을 해서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통합 공간에다가 내가 얼로케이션을 한 다음에 호스트 쪽 코드든 디바이스 쪽 코드든 그냥 그 변수를 자유롭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자. 그럼 얘가 이제 어디서 컨트롤이 되냐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를 그냥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맡기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동이니까 얘가 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초보 개발자인 경우에는 굳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 귀찮다 하면은 그냥 USM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여기 코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MKL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오픈MP 오프로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만 보시면 이제 타겟문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블라스 같은 경우에 DGMM이 이제 블라스 함수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오프로드 안에 써서 디바이스 쪽에서 저 블라스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게끔 저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그 오픈MP 솔루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